안녕하세요. 케일럽 정입니다. 펜타스 K1 바디에 대한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의 SLR 카메라의 세상을 연 것이 펜탁스죠. 1910년도에 아사히 펜탁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항공기에 들어가는 렌즈를 먼저 생산한 회사이기도 하죠. SLR 카메라라는 거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또 거기 들어가는 스팟 미러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AF에 대한 시스템도 펜탁스라는 회사가 정말 세계 최초로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완성도를 더하지 않아서 그런 미놀타라든가 캐논, 니콘 후발주자한테 추월당하고, 충분히 어떤 카메라 회사로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재계에서 뒤쳐졌고, 거의 이제 뭐 부도 수준의 뭐 호야의 인수 합병되고, 결국 현재 리코 이미지 그룹에 들어왔죠. 근데 리코 쪽에서 펜탁스란 이름을 완전히 지우지 않고 계속 펜탁스 카메라 사업부란 것을 그대로, 예를 들면 소니가 미놀타를 인수를 하면서 그 미놀타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과는 틀리게 리코에서는 그 펜탁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계속 지금 카메라 사업부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죠. 보급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캐논 K1 바디를 출도로 계속 앞으로 할 텐데, 리코에서 펜탁스란 이름을 지우지 않은 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리코 입장에서 봤을 때에 펜탁스라는 이름을 지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있는, 카메라 시장에 아직까지 뛰어들어도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로 리코가 봤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코 쪽에서 이름을 없애고 다른 브랜드 네임을 들고 와서 카메라 시장에 도전하기에는 이미 지금 캐논이나 니콘이 그 잠식해 있는 그 시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리코 쪽에서 새로운 그런 카메라 브랜드를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이 시장에 내놔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탁스란 이름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왜냐면은 펜탁스가 지금까지 1910년도부터 시작을 한 회사이고, 나름대로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짧은 회사가 아니에요. 뭐 일본 최초의 카메라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펜탁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카메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기술력들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펜탁스라는 그 브랜드 네임이 카메라 시장에 그래도 이제 어떤 그 펜탁스를 따르는 그 수요층, 넓지는 않지만 그런 독보적인 그 펜탁스 유저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펜탁스란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아직까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그래서 리코에서 펜탁스를 인수를 하면서 펜탁스라는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고 계속 살리면서 펜탁스 이름으로 캐논과 니콘이 버티고 있는 이 치열한 그 DSLR 시장에 K1이란 풀프레임을 2016년도 2월 18일 날 스펙과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많은 펜탁스 유저분들이 열광하고
흥분했을 거라 믿고요. 그리고 저도 K1 사진과 스펙을 봤을 때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기능들을 갖고 나왔고, 제가 비록 캐논 유저였긴 했지만 이 K1 카메라의 기능들을 꼭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생기도록 만드는 그런 스펙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처럼 그런 독과점 방식이 아니라 그런 대량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조금 한두 달 정도 늦게 구입을 하는 게 정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운이 좋아서 일반 사람들보다 이 K1 바디를 좀 더 쉽게 구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한 달 된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이 카메라를 사용해 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눌까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부정적인 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렌즈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K1 풀프레임 고화소 바디에 적합된 그 렌즈가 아직까지도 부족해요. 아직까지 부족하고, 포커스 속도 그리고 정확률이 아직까지 타사에 비해서 느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좀 보완이 됐어요. 포커스는 정확합니다. 포커스는 정확한데 느리다는 거. 예를 들면 캐논이나 니콘에 비하면 분명히 한 박자가 느린 건 느려요. 그러나 다행히 뭐 캐논처럼 뭐 구라피는 없고 그러긴 한데, 아직까지 펜탁스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분명히 볼 거라 믿고 있고, 아마 근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마 펜탁스도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겠죠. 뭐 카메라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실 모든 많은 캐논 유저분들이 한 번만 K1 바디를 사용해 본다면 충분히 K1 바디로 분명히 넘어오리라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펜탁스는 카메라를 내놓을 때 급을 나누기가 다른 카메라 회사들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카메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카메라에 들어가야 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펜탁스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카메라 자체에 충실하는 거죠. 그리고 포토그래퍼를 먼저 위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기능이 먼저 포토그래퍼,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능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필요한 기능이라면 이게 보급기일지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넣어주는 게 펜탁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높이 사고 싶습니다. 이런 영혼은 캐논은 갖고 있질 않습니다. 캐논이 없어요. 캐논은 이 부분에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펜탁스는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높게 사고 싶고요. 단적인 예로 모든 보급기까지도 방진 방적이 기본입니다. 기본, 방진 방적 기본. 캐논에는 고급 기종이나 들어갈 이 기능, 이 피니시들이 펜탁스에는 기본이라는 거죠. 왜? 카메라에 이 기능이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펜탁스는 카메라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부분, 이런 것만 보더라도 펜탁스라는 카메라를 내 손에 쥐고 촬영을 했을 때에 이미 기쁨이 오는 거죠. 내가 이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무한 신뢰?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K1 카메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펑션들을 한번 짚고 기본적인 짧은 총평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는데요.